네, 상당히 아주 많이 지루한 횡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반등세가 나와준다라는 것은 당연히 반가운 지점인데, 하지만 여전히 참 아쉽게 느껴진다. 주요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주고 놀아주더라도 6만 5천 달러에서 7만 달러, 6만 9천 달러 정도의 구간에서 놀아줘야 하는데,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먼 상황. 그런데 이게 참 지루하게도 아래 위로 어느 정도의 반등폭이 나와주면서도 어느 정도의 또 저항도 확인해주고 상당히 지루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횡보라는 게 사실은 건전한 조정의 양상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또 길면 길수록 더 의미 있는 조정 양상으로 해석이 되고 추후에 더 큰 반등 모멘텀으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상황을 잘 견뎌야겠죠. 잘 견뎌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상승과 하락만 생각을 하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개미털기 양상의 과정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갈 길은 아직 멉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지금 62,600달러,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65,500달러.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57을 기록하면서 이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5% 전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구간에서의 횡보, 사이드 횡보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라켓 패드 히에 이 코인텔레그래프 기고가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59,000달러가 만약에 깨질 경우에는 5월 1일 최저치를 기록했던 56,5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반등해서 20일 지수 이동 평균, 50일 단순 이동 평균 65,000달러, 65,500달러 위까지 반등을 해주면 67,000달러를 거쳐서 73,000달러, 이건 이제 올타임 하이 리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한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행인 지점은 주간 종가가 61,400달러 부근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만 달러, 6만 1,000달러 구간에 대한 지지세는 확인이 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약간 절망적인 부분보다는 이 5만 5천 달러 중반, 5만 6천 달러 중반 수준까지 한 번 더 간다라고 하면 이거 상당히 좀 짜증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상황들도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덴크립토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거 주간 차트인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주 강세 지지대에서 정확히 반등을 해줬다. 지금까지 지지세를 확인해줬던 이 라인에서 지난주에 반등했고 이번에도 확인이 됐다는 거죠. 이번 주 종가 마감도. 그래서 이번 사이클 동안 좋은 지지세를 제공했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될지 바라보자. 그런데 이 지지 라인으로 역할을 해줬던 이 구간도 지금 56,000달러 중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차하면 한 번 더 꽂을 수 있는 거고, 괜찮다 싶으면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에 지금 중간에 딱 껴있다 정도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매튜 아일랜드는 주간 차트에서 RSI 얘기를 합니다. 주간 RSI가 공식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보면 올해 들어서 지금 최저 수준이에요. 던질 건 다 던졌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RSI가 반등을 해준다. 다시 말해서 매수세가 달라붙어 준다라면 가격 반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 안에 숨겨진 강세 다이버전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제 바닥 찍었으니까 올라갈 일 남았다. 뭐가 매수세가 그렇게 뭐가 또 같이 올라가 현물 가격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석입니다.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월간 차트예요. 월간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이번 사이클 고점 내년 11월이 될까? 이렇게 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는 반복되진 않지만 리듬은 있다, 운율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개월 정도 남았는데 인내심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감기 이후에 고점 달성할 때를 보니까 항상 그 이듬해 11월이었는데
2013년 같은 경우에 11개월 걸렸고 2016년 같은 경우에 16개월, 지난번 같은 경우 17개월 걸렸고 이번에는 내년 11월까지 19개월 남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조금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죠. 9월에서 10월 아니면 11월 이렇게 조금 차이는 있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이른바 반감기 패턴을 대입하면 얼추 2025년 하반기 어느 시점이 보통은 이제 9월에서 10월, 조금 더 넓혀보면 11월 이렇게가 이번 사이클, 이번 반감기 사이클의 고점이 될 가능성. 왜?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이 패턴, 확률 통계를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0%뭐 반복되는 건 아니지 똑같이. 그런데 리듬은 있어. 얼추 그 패턴은 따른다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일간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에서 하락세기가 되게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번에 상단 저항을 잘 돌파를 하게 되면 다음 목표는 12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패턴 지금 예쁘게 강세 패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던지는 때가 아니고 축적할 때야. 여기서 잘 축적해야지 이걸 노리지. 또 여기서 또 고점에서 사고 조정받을 때 또 패닉셀 하고 이런 거 말고 지금 같은 때 매수 기회라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캡틴 파이빅도 역시 일간 차트예요. 똑같은 차트인데 하락세기가 지금 진행 중이고 이번 주에 상승 돌파를 기대한다. 단기 목표 가격으로 지금 78,000달러까지 제시를 해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73,000달러 이후에 8만 달러 부근에서 새로운 고점이 만들어지면 그 부근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조금 폭이 또 조정폭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숫자,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숫자들 8만 달러, 9만 달러, 10만 달러 이렇게 조금 상징성 있는 구간으로 갈 때는 어느 정도 뭐 진짜 장기 투자자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냥 나는 전형적인 개미다. 차익 실현도 그때그때 하고 싶고 난 그래.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구간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익절하시면서 롤업 개념으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일반적인 개미들에게서는 뭐 나쁘지 않은 전략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특성과 스탠스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너무 이렇게 상승과 하락에 내 심장이 요동치시는 분들은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왔을 때는 나름의 어떤 액션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78,000달러 갔으니까 곧 10만 달러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예, 그때 또 조정이 빵 와서 7만 달러 밑으로 또 빠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늘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을 조금 안정적으로 또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면 아직 갈 길이 많잖아요. 내년 하반기까지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마음이 지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 암호화폐 심리 사이클 차트는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준다. 이 고점에서 매수하고 이 포모 심리에 와 올라간대 간대 이때 매수하고 조금만 더 꼬라박으면은 무서워서 패닉스를 하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지금 더블탑이야 빵빵 이제 간다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4월과 2021년 4월과 11월 지금 이번 73,000달러 전고 돌파 때 요때까지 놓고 보면 사실상 트리플 탑이죠. 그래서 올라서면 단단한 지지받고 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타임 하이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조금만 조정 오면 그냥 패닉살 하고 이 사이클러지 사이클이 되게 재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스타일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닥터 프라핏이 조금 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냉정하게 합니다. 이 부분 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IQ가 낮은 사람들은 축적의 힘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제 끝났다라고 시장이 믿게 만들면 다시 사람들은 고점에서 매수하고 하락하면 패닉셀 한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의 횡보 움직임은 이 상승과 하락만 있다라고 믿는 개미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고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그래서 개미는 횡보가 축적과 분배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해 못한다. 이 슈퍼사이클을 향한 펌프는 축적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횡보 상황이라는 것은 과열된 시장을 약간 쿨링 다운 시키고 그렇게 분배를 의미하고 이 과정에서 축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단단하게 분배와 축적의 과정이 의미 있게 진행이 되면 더 큰 펌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른바 건강한 조정이라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야. 막 지금 막 힘들다고 왜 안 오르냐, 왜 안 오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닥터 프라핏의 표현을 빌리자라면 IQ가 낮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약간 저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모질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나의 어떤 개인적인 모질이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미들이고 개미들은 얼추 비슷해요. 개미들이 뭐 횡보 상황을 좋아할 개미가 어디 있어요? 아 지금 너무 좋아 행복해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자신의 메인 잡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사이드로 하시는 분, 서브의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죠. 뭐 비슷비슷하고 진짜 막 수십억대 자산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는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뭐 아무리 조금 이 시장을 안다라고 해도 횡보 상황이 너무 막 기뻐서 행복해서 미쳐 죽을 것 같진 않잖아요. 이 횡보 상황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의미.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개미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시장은 시간의 힘과도 비례하기 때문에 시간을 개미가 어떻게 이겨요? 인간 주제에 감히. 그래서 그런 맥락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는 멘트고 많이 담겨 있는 차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한 번씩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막 좀 시작 단계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저점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 중에서 진짜 큰 손들은 아직도 들고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좀만 올라가면 팔고 조정 때 축적하고 좀 올라가면 팔고 급락하면 또 축적하고 올라가면 좀 매도하고 좀 축적하고 이렇게 롤링업 개념으로 가는 게 사실 개미들 입장에선 가장 조금 뭐랄까 일반적이죠. 일반적인데 전체적인 사이클에 봤을 때는 아직 갈 길 멀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지점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우리는 절대 올타임 하이가 그 올타임 하이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이때가 올타임 하이였구나 라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이 정도 구간, 이 정도 구간 미리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정 분석가들 중에는 나는 8만 달러부터 분할 매도를 할 거야. 수익화를 할 거야. 8만 달러, 10만 달러, 뭐 15만 달러 이런 식으로 구간을 정해놓죠. 누군가는 나는 10만 달러부터, 누군가는 15만 달러부터. 구간은 세팅은 개인이 판단을 해서 하는 건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누구도 매일같이 전업으로 전문적으로 차트를 보는 사람들도 올타임 하이를 때려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고점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와, 15만 달러. 만약에 여기 15만 달러라고 할게요. 15만 달러 탁 찍으니까 좋았어. 앞으로 2달 안에 20만 달러 갈 거야. 가즈아. 다 이래요, 정서가. 근데 그게 딱 요때 상황이었죠. 요때 2021년 11월에 딱 6만 9천 달러 찍으니까 연내 1억 돌파. 빵 갈 거야. 했을 때 근데 우리가 바라본 건 뭐다? 16,000달러였다. 빵 하고 꼬라박았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고점이었지 이거를 개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당히 한 무릎에서 사서 한 어깨 정도에만 팔아도 성공한 투자자가 아닐까 싶어요. 바닥에서 사가지고 정말 발톱 끝에서 사가지고 상토에서 판다? 이거 쉽지 않아요. 개미로선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늘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제 우리는 여기 정도 있으니까 아직 갈 길이 많으니까 중간중간 인생에 뭐 큰 거 단 한 방 이런 거 없다라는 거 한 40 정도 넘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잖아요. 한 방 이런 거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한 방이 올 수는 있는데 그 한 방은 다른 한 방으로 마이너스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멍 때리면서 한 방 이런 거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 적어도 요때 패닉사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라크 데이비스도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2024년과 2025년 이때가 마지막 기회가 될 거야. 국가, 은행, 기업, 자산 관리자 등 모두가 지금 비트코인을 도입하고 있다. 뒤처지지 말고 지금 행동해야 돼. 지금이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이번 사이클부터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들이 주도를 해왔던 시장이었는데 지금 사이클, 이번 사이클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기관들로의 주도권 흐름이 지금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사이클이 거의 개미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래서 의미 있게 저도 조금 대응을 하고 있는 편인 건데 아마 다음 사이클부터는 철저하게 기관 중심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비트코인 투자문 이런 건 이제 없을 거예요.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로버트 미치닉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비트코인 투자문 이런 거 없을 거다. 대신 이 큰 덤핑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막 진짜 막 800% 오르고 마이너스 막 80% 꼬라박고 이런 건 이제 없을 건데 대신 확실한 거는 그 폭이 줄어들면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일 가능성이 높다. 왜? 기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막 시작됐다라는 거, 기관들의 진입이 가속화 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제로 지금 JP모건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80만 달러 이상 규모로 보유를 하고 있고 블랙록은 뭐 자기들이 AP니까 그렇다 쳐도 비트와이즈, 피델리티 등 다양한 상품에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지고 있다더라. 웰스파고도 비트코인 현물 ETF 가지고 있고 US 뱅코프도 가지고 있고 하다하다 로스차일드도 가지고 있고 뭐 지금 각양각색인 거예요. 상황이 펼쳐지는 게. 그래서 이런 흐름 국가, 은행, 기업, 자산관리사 모두가 지금 비트코인을 도입하고 있다. 이게 지금 가속화가 붙을까 말까 하는 그 직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속화까지 붙고 정말 401k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포지션을 진짜 뻥하니 한 10% 잡으면 이거 어떤 일 벌어질까? 뭐 그런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은 홍콩 상황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아시아 컨퍼런스 홍콩이 5월 9일에서 10일 이틀 동안 열렸는데 참가자가 5,500명이고 연사가 200명, 100명 이상, 참가 기업이 200곳 이상이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전체 참가자 5,500명 중에 2,000명이 중국 본토에서 왔대요. 아, 진짜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드는 그런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 자금이 홍콩 현물 ETF로 들어오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는 수준으로 들어오는 건 정말 시간 문제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자산 운용사들,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기관들이 중국 당국의 이 공산당에다가 로비를 어떻게 잘 하느냐 그 결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첫날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지금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첫날 출시 때 유입량인데 순유입량인데 이게 미국이고 이게 홍콩이거든요. 거의 절반 수준. 엄청 많이 들어왔죠. 첫날 기대감이 빵. 그런데 이후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좀 들어오고 조금 나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서 뭔가 의미 있는 한 방이 빵 하고 들어오는 거는 결국에는 중국 본토 자금이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홍콩에서 발행 기관인 하베스트 CEO가 이런 얘기를 했죠. 중국 투자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스타커넥트에 ETF를 출시하고 싶다. 엄청난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 2,000명 이상이 전체 참가자의 절반 가까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크진 않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참가자 절반이 중국 본토에서 왔다더라.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베스트 CEO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자기들 작업하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결국에는 시간 문제다. 물론 이게 뭐 한두 달 안에 벌어질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은데 뭐 연내에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반감기 포물선형 랠리의 시작점이 될 올해 하반기 어느 시점에 이런 게 빵 하고 들어오면 진짜 의미 있는 어떤 시장 흐름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트코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오늘 저녁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